스님, 저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습니다. 남편은 형제도 많고 또 형제들을 끔찍히 챙깁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덜 외로울까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부부가 서로 껴안고 살아도 아내나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데도 외롭다 그래요. 스님들은 저 깊은 산속에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서 오랫동안 살아도 외롭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외롭지 않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외롭지가 않다. 깊은 산속에 혼자 있더라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무짐승들이 있고 봄이 되면 봄을 만끽하고 여름이면 여름을 만끽하고 가을이면 가을을 만끽하고 겨울이면 겨울을 만끽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좋고 그가 돌아가면 혼자서 고요히 명상할 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더불어 있어도 귀찮지가 않다.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떠냐? 혼자 있으면 외로움 못 살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남편은 가족과 친척이 많기 때문에 좋고 나는 일가 친척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다. 바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 내가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 많은 시댁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니 더불어 그들이 다 내 가족이 되니 이렇게 가족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외로울 리가 없습니다. 나와 남편을 나누고 나와 시댁을 나누고 그들과 나라고 서로 구분짓고 경계짓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다. 이것은 일가 친척이 없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형제들에게 잘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게 왜 흉이 되느냐. 형제에게 잘하는 것은 형제의 우애가 있어서 좋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효도를 해서 좋고 세상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다 칭찬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가르치고 도덕교과서에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미워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하고 며느리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 남편이 제 시어머니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고 하면 그게 꼴 보기 싫잖아요. 이것은 부부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 자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내가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이익을 중심에 세우고 사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단물은 다 저 니언이 다 빨아먹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꼴이 보기 싫고. 나하고 결혼했지. 나하고 결혼했으면 내 사람인데 왜 나하고 결혼해놓고 날 어머니 생각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 말을 잘 듣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착하다. 요즘 저런 남자가 어딨노? 아이고 효자다 효자라. 효자하고 살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부부가 의가 좋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어? 저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처럼 남편이 자기 형제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한테만 잘하고 형제간에 잘 안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죠. 그러나 형제간에 손가락질 받는 남편이 어떻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 뭔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 어리석게 쓰고 있다. 화를 자초하도록 마음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아이고 내가 어리석게 생각했구나. 내가 내 외로움을 스스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남편이 형제에게 잘하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북돋아주고 또 우리는 가족이 없는데 시댁에 오니 가족이 많아서 좋구나. 그들을 남이다. 나와 구분하지 말고 내가 그 집 식구로서 하나가 돼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다. 그렇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아무런 외로움이 없다. 저희 정토에 5, 6명 이상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산다. 여기 일가 친척도 아니에요. 여기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애인도 아니에요. 부부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완전히 낯설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특별한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 친척이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마음의 문제,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다. 그러니 이 나로부터 온 문제다. 내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것은 내가 나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빚어진 거니 이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시도록 하시고 이것도 습관이 돼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자꾸 들면 고민하지 말고 부처님께 108배를 하고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들면 500배를 하고 저를 만회하면 건강에도 좋고 자기를 굽히면 마음이 자꾸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60평생 살아도 줏대도 없고 저의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조언을 얻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지 한 4년이 되었는데요. 이후로서는 집에 들어가도 어떠한 존재를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밥을 혼자 찬밥 며칠씩이나 찬밥도 먹고 또 지금은 캄캄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혼자 살아요? 아니 같이 살았었습니다. 집에 나온 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생활이 바빠서 네? 자기 생활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인이? 부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고 다 지대로 살지 그럼 어떻게 살아? 다 자기 쳐다보고 살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에 저희 살 때는
뭐 그런 뭐라 자기가 지금 시대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옛날엔 대가족 시대, 중간에 소가족 시대, 그다음 핵가족 시대, 요즘 무슨 시대다? 혼밥 시대. 요즘 혼밥 시대인데 무슨? 그 지금 무슨 그 조선 시대에서 얘기하고 앉아 있어? 혼밥 시대니까 부부라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서는 조론이라 그래가 부부라 하더라도 황혼 이혼을 하다가 요즘 황혼 이혼도 귀찮다고 조론이라 그래가 그냥 은퇴하면 그냥 결혼 제도는 그냥 놔놓고 각자 자유롭게 살자 이런 시대예요. 무슨 식은 밥? 지가 따뜻한 밥 먹고 싶으면 지가 데워 먹지 누가 데워주는 자기한테. 그래서 어떤 집에서 집에서 이혼 소송했다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자기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예. 왜? 그래서 집에 뭐 잠자리도 같이 안 해버리니까는 그걸 해서 됐죠. 그럼 잠자리 할 자유만 있나 안 할 자유도 있나? 안 할 자도 있죠. 그래 안 하겠다는데 어떡할 그럼 건데? 부부로서 같이 해야 할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안 하겠다는데 싫다는데 아무리 부부라도 싫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부인데 나는 아직 부부 관계를 하고 싶고 부인은 안 하겠다면 그 이혼 사유가 돼요. 그 이혼 신청을 할 수는 있지. 그런데 부부 관계를 안 하겠다는데 이혼 신청해서 아니 헤어지자고요. 예?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그냥 그런 걸 해서 아이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래갖고요. 누가? 집사람이요. 집사람이 지혜하고 싸우는 거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 안 보고 밖에 나가 있으면 되지. 그거 나가서 많이 혼자 담배도 피우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만 축나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싫어서 나오려고 이혼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싸우면 됐잖아. 그럼 별거네. 예, 지금 현재 별거 있네요. 별거도 괜찮아요. 별거가 그게 결혼이에요. 별거 하는 게 아주 선진화됐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문제인데 자기가 별거 하면서도 뭐 갖고 살아요? 퇴직금 갖고 살아요? 아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 뭐 별거 상태에 자기가 저 혼자 못 살면 여자분 하나 사귀가 친구를 해가 지내면 되지. 근데 어떤 지인을 알고 아는데요. 제가 그 지인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 모든 면에서요. 누가? 자기가? 예. 자기 지금 나이가 몇이요? 좀 60입니다. 60? 예. 나이 60에 아직 직장 있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하고 있다고? 예. 그 직장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면 괜찮은 남자야. 뭐 자신감이 없어. 뭐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좀 부족한 건 맞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지금 막노동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그래. 근데 뭐 왜 부족하다 그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건 자기가 속으로 잘나고 싶어서 그래.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자기가 더 잘나고 싶은데 그게 못 따라주니까 지금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면. 그러니까 주인께서 저번에 깨달음전을 한번 갔다 오면 어떠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갔다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갔다 오는 게 좋겠습니까? 스님이 깨달음의 장을 만든 거는 갔다 오라고 만들었을까? 갔다 오지 말라고 만들었을까? 갔다 오라고 만들었을 거.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그거는 가면 좋다 이 말이야. 그건 나한테 물을 필요 없지. 제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 되지만은 스님이 그걸 만들어가 버려 20몇 년째 운행해 와서 그 왔다 간 사람이 10,000명도 넘는데 스님 그거 꼭 가야 됩니까? 이러 물으면 어떡해? 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유튜브에 그거 스님 유튜브 법문 그 꼭 들어야 됩니까? 이래 묻는 거하고 똑같지. 그거 들으라고 그 보라고 열어놨는데 그걸 봐야 되느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이제 정년퇴직이 한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생활하는데 주중에는 혼자 있고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나는데 퇴직이 가까워지니까 좀 가족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카톡방을 개설을 해놓고 이제 가족들한테 뭐 안부 인사도 하고 뭐 좋은 말씀도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제가 그걸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에는
집사람이나 아들, 딸이나 꼬박꼬박 이제 답장을 올려줬는데 한 뭐 2개월 지나니까 아이들이 며칠에 한 번씩 올려주더니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답장이 없습니다. 이게 한 1년쯤 지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아빠가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왜 답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스님 그 증문즉설 몇 번 들은 기억이 나서 아이들이 나한테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 내가 답장을 달라고 그럴 그럼 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요즘에 가끔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서운한 겁니다. 또 아직까지는 또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이 컸는데 독립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왜 아침 저녁으로 보내는데 답도 안 해주는가. 그렇다고 또 대놓고 왜 안 보내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좀. 그런데 이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공무원들을 뭐랄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어떤 변화 때문에 이렇게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땐 국가의 책임입니다. 첫째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그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많은 것을 다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그게 이렇게 이제 개인을 만나보면 어떤 자기가 뭐 잘못해가 헤어지거나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자기가 이익을 추구해가 어디를 가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국가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제가 제주 강정마을 같은 데 갔을 때나 이번에 성주 4대 배치 문제 같은 데 보면 그분들이 뭘 잘못해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 주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는 원하지 않는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내리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1년, 2년씩 싸워야 되고 나스팔대 나가 앉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국가가 정말 이럴 권리가 있느냐. 이건 왕조 시대 때나 뭐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 왕조 시대의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그 관습에서 아직도 이 권력자들이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선 여기 세종에 와 계셔서 이산가족 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럴 때 딱 애가 가기 싫으면 사표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오게 됐죠. 제 원칙은 내가 움직인다면 저는 부인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내려와야 된다. 부인은 자식은 두고 자식은 그냥 둬야 돼요. 내려올래? 내려와서 고등학교 넣든지 중학교 넣으면 되고 안 내려오겠다면 그래 늦기를 밥 먹고 지내라. 이런 딱 원칙이 있으면 이런 고민이 안 되는데 평소에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늙은 남자보다는 젊은 남자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늙은 남자 떠나도 젊은 남자가 남자 있으니까 거기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농담처럼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좀 섭섭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참는 거는 좋은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애들 보고 너 왜 아빠가 이것도 해주는데 안 보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올라가서 둘러 앉아서 마음 나누기를 합니다. 아빠는 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가 내가 가게 됐다. 나는 너희들과 엄마와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래 내가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롭다.
그래서 너희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카톡방이라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리는데 너희들이 바쁜 건 이해가 되지만은 답신이 안 오니까 아빠로서는 좀 섭섭하더라. 이렇게 마음을 좀 내놔야 돼요. 그러니 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내놓으면 뭐 이제 너희들은 카톡으로 어떤가? 제가 보내는 거는 아이들이 반대를 안 하는데 만약에 네. 서울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권위주의로 살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도 20살 미치면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낳은 죄이기 때문에 키워야 되는데 만약에 20살이 넘었다 그러면 자기도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용돈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카톡이 올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용돈 안 보내줘? 그럼 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3번, 4번 오면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는 답을 하지 말고 내 답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답이 오면 그 다음에 나도 돈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 달에 내가 10번을 보냈다. 그런데 답이 50% 왔다. 그러면 딱 용돈을 50% 보내고 100% 왔다. 그러면 100% 보내고 안 왔다. 그러면 안 보내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체 거기 변명 같은 걸 하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왜 용돈 안 보내? 그래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애들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리든 크든. 왜냐하면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여러 개 선택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화를 내가 하는 거는 화를 낸다는 건 둘이가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싸운다는 건 급수가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부모가 자식하고 급수로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급수가 높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안 보내주는 것도 자기 권리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잘못된다 이러지 말고 그렇게 현명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음부터 용돈을 딱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왜 안 보냈니? 이래도 아무 대답을 하지 말고 나는 그때 네가 내 이 답에 안 해주니까 나도 용돈을 안 보낸다. 이러면 보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복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마음 나누기 아빠 좀 봅시다 이런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아빠가 용돈을 안 보내주는데 우리 좀 섭섭해요 이러면 나는 카톡 보냈는데 너가 말을 안 해서 좀 섭섭하더라 이래야지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렇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바깥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이거 교육이에요. 약간 그런 내가 좀 뭐 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사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당한 너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거를 공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로 보상하든지 다른 걸로 보상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오면 나도 그만큼 돈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애들하고 마음 안 상하고 또 해결할 수 있고 맘 나누게 해서 자기들이 내놓으면 나도 그만큼 내놓고 이렇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웃으면서 그 뭐 집에 갔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선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이 예를 든다 뭐 어떤 사람이 너 왜 구걸하니? 이러면 나는 이래 구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너 화내니? 이러면 니는 왜 화내노? 이렇게 말대꾸를 안 해요. 화제를 바꿔요. 그러니까 아빠 왜 용돈 안 보냈어? 이러면 학교 잘 다니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전혀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동문서답이라 그러잖아. 그게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의 말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면 왜 화내니 이래 안 하고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그 정도 여유를 갖고 자기가 괘씸하면 이게 안 됩니다. 금방 내가 말려들어요. 확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아버지가 꽁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것 좀 안 보냈다고 그걸 딱 마음에 심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나오구나. 이런 존재가 되면 권위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전혀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남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교육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복수 문제가 아니고 얘들이 내가 너무 자식이라고 귀여워만 키웠더니 이게 사회교육이 잘 안 됐구나. 이참에 내가 아이들하고 사회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감정적이지 않잖아. 그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외로움인데요. 네. 특히 술 먹으면 조금 더 많이 외로워해요. 네.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네. 막상 다가보니까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네네.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닌 걸 들키는 게 되게 두려워요. 네네. 그래서 실망해서 상처받을까 겁납니다. 네네. 그래서 술 먹으면 더 외로우면 술 안 먹으면 되고 멋진 사람 만나면 위축되면 멋진 사람 안 만나면 되는데 뭐 그걸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되게 하고 싶어요. 술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면 술 먹고 외로워 좀 하면 되고 멋진 사람 만나가 좀 위축되면 되잖아요. 위축 되나? 근데 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좀 맺고 싶거든요. 친구 네, 대하듯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맺으면 되잖아. 근데 되게 겁나요. 겁 좀 내면 되잖아요. 그럼. 뭐 그 문제라고. 저는 걷고 싶습니다. 걸었어요. 다리 아픕니다. 그럼 쉬세요. 걷고 싶은데요. 그럼 걸었어요. 다리 아픈데요. 다리 아픈 거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어려워요? 그럼 나도 자기한테 물어보지. 스님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졸리고요. 절하려면 무릎 아프고요. 참선하려면 허리가 아프고요. 연불하려면 목이 아프고요. 혼자 살라니 너무 외로워요. 그럼 자기 뭐라 그럴 거예요, 나보고? 그래라.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만두려니까 이제까지 몇십 년을 스님만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난 뭐 해요? 그럼 계속 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밥은 먹고 싶다, 먹어라. 그러니까 배불르다. 그럼 그만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먹어라.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술 먹으면 외로워요. 그럼 술 안 먹으면 되잖아. 먹고 싶어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 외로운데요. 그럼 외로움 좀 타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다 이 말이야. 별일 아닌 거를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묻고, 애도 안 키워봤는데 자꾸 애 키우는 데에 대해서 묻고, 연애도 안 해봤는데 자꾸 연애에 대해서 묻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뭐라 그럴게요? 질문 받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질문 하는데요. 그럼 강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자꾸 강연 해달라는데요. 그래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줘요? 그럼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감수하고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으면 돈이 드는 거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물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안 사면 되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사면 되지. 그래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럼 빚내가 사면 되지. 네. 제가 뒷감당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자기하고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못났으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잘나고 싶으면 나보다 못난 사람하고 만나면 되잖아요. 그만 만나. 그럼 늘 자랑스럽잖아. 내가 키 좀 커 보이고 싶으면 키 작은 사람하고 만나면 같이 걸어가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이 물었는데 제가 너무 쫑꼬를 줬어요. 네? 너무 심해요. 아이고, 그러니 중이 됐지. 제가 그냥 물었는데 이제 이래요. 스님한테 물으면 야단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단 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살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자, 여기 무슨 물병을 하나 갖다 놨는데, 자, 지금 질문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지금 여기 병이 하나 있죠. 네. 이 병이 이 마이크 이 대하고 비교하면 이 병이 커요, 마이크가 커요. 마이크 그러니까 병은 마이크보다 커요, 적어요. 작아요. 그럼 이 뚜껑보다는 커요, 작아요. 커요. 병은 마이크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뚜껑보다는 커요. 마이크보다는. 작아요. 그럼 이 병은 커요, 작아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 병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인식을 할 때, 이 마이크 대하고 비교해서 인식할 때는 작다고 인식이 되고, 이 컵 뚜껑하고 비교해서 인식을 할 때는 크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이 물병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존재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식, 내가 사물을 인식할 때 크다 인식하고 작다 인식하고 새 거라고 인식하고 헝 거라고 인식하고 좋다고 인식하고 나쁘다고 인식하는 거지. 이거 인식상의 문제지. 이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헝 것도 없고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다만 자기일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키 큰 사람하고 비교했으면 적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되고,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잘난 사람하고 있으니까 자기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못나서 못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못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 이거야. 왜? 자기가 잘난 사람이라는 사람을 자꾸 좋아하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자기를 열등하게, 자기 존재가 열등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 못난 사람이랑 다니면 이렇게 우월감에 너무. 그러니까 못난 사람하고 달리면 내가 잘난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면 못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사람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니 못났니 그런 거를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자꾸 잘난 거 못난 거 없어요. 본래 없다잖아. 이게 잘났어요 못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뿐이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식상의 차고 오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해가 내가 이것을 작다고 인식하는 이 작다고 인식하는 게 인식상의 오류가 아니고 이 비교해서 작다고 인식될 뿐이지 이 물병 자체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작다고 인식을 하다 보면 이 물병 자체가 작은 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못난 사람이 아닌데 자기보다 키 작은 사람하고 자기가 늘 같이 다니면 자기가 키 큰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이게요. 자기는 키 큰 사람도 아니고 키 작은 사람도 아닌데 인식이 몇 번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마치 존재 자체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 줄을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거는 다람쥐가 산에 산다고 외롭다 하지 않고 풀이 길거리에 산다고 외롭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남녀가 껴안고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한 이불 밑에서 빨아벗고 껴안아도 외로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장벽이 뭔지 알아요? 큰 성벽보다 더한 장벽이 남편 등 쳐다볼 때. 제 말 알아들었어요? 토라져서 누워있는 남편 등 쳐다볼 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껴안고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외롭고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누구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롭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려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은 사람을 만나면 귀찮아져요. 헤어지면 또 외롭고 그러다 또 만나면 귀찮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방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귀찮지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야 한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무리 대화해도 그게 너무 귀찮지가 않고 혼자 며칠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은 경사지면을 흐르면 빠르게 흐르고 직각으로 떨어질 때는 폭포가 되고 웅덩이 고일 때는 고요한 호수가 되고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만나야 되겠다는데 사람이 없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외로워지고 사람이 있는데 혼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로워지는 귀찮아지는 있을 때는 같이 있어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 좋고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크게 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누구나 다들 이렇게 대학 입시에 원하던 학교를 대부분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쩌다 공주사범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사회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되게 놀고 술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자유롭고 그 대신 책임도 다 제가 지고.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행복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름 또 배우고 싶었던 학문들 배우고 뭐 많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매일 뭐 놀았죠. 놀고 뭐 새벽에는 하고 싶었던 공부하고 책도 보고 그냥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처음에는 되게 좋았던 사람이고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도 안 하던 사이인데 아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되돌아보니까 뭐 대외적으로 뭐 그냥 그냥 걔 착해, 뭐 그냥 그냥 괜찮은 애야, 그냥 그 정도 평판은 그냥 받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뭔가 되게 그냥 그게 단 거예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속이 텅 빈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누구에게나 뭐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고 그냥 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공부를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재밌게 놀아도 뭔가 이게 한켠이 되게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2학기를 휴학을 현재 한 상태고요. 하고 싶던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 일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뭐 제 꿈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었던 뭐 시각 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나 뭐 이런 봉사 활동도 하는 편이고 매일 하루가 끝날 때 뭐 친구들하고 뭐 맥주 한 잔씩 마실 때도 있고 보고 싶던 사람 있으면 자유로우니까요. 시간이 많으니까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노니까 시간이 되게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거는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돼. 사람이 원래 욕심이 없으면 얻는 게 없지 않나요? 더 좋은 사람도 될 수 없고 더 뭐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달 저거 따고 싶다. 채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쏘면 하늘까진 간다고.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 뭐.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게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운 목표는 가능하지 않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뭐 되겠다. 이건 좀 가능성 있는 목표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목표예요. 자기는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세웠다. 즉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내가 하잖아. 그죠?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해요. 그 사람이 해요. 그 사람이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겠다는 거는 그건 완전히 독재 중에도 상독재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헛된 꿈이라는 거예요. 한 명의 마음도 나를 좋아하도록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 명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그건 허망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꿈을 허망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실현 가능한 꿈이 아니고 불가능한 꿈. 만약에 그 꿈이 실현된다면 그건 거의 독선이고 독재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만약에 연애를 하면 위험해요. 넌 날 좋아해야 돼.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자유요. 그러니까 남을 컨트롤하려면 안 돼.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건 내 자유니까 난 너 좋다 이렇게 괜찮지만 너가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 너 자유야.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왜 남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려고 그러고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나이가 20몇 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벌써. 독재자 닮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
네, 사람이 원래 얼버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누구나 좋은 바라는 사람 거 자기 아닌가요? 되면 되지. 자기 좋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우리가 평가하지. 자기가 어떻게 결정해?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젊은이답게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고 안 하는 거는 그들의 자유다. 여기 구애를 안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누가 자유로워지나? 내 삶이 자유로워져.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오늘부터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 사람들 비위 맞춰야 돼. 술 사주면 좋아할까? 돈 주면 좋아할까? 뭐 해주면 좋아할까? 잘 보이면 좋아할까? 화장을 해야 돼. 귀걸이 달아야 돼. 애교 떨어야 돼. 공손해야 돼. 그럼 자기 피곤해져. 왜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범법행위, 남을 손에 끼치거나 해치는 행위 있잖아요.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는 부도덕한 행위, 세상 사람으로부터 다수가 80, 90%가 비난하는 행위, 이런 행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빼고는 남 눈치 볼 거 없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남이 비난할 때 딱 봐. 범법행위냐 이게? 알았어요? 네. 범법행위 아니다. 이거 부도덕한 행위냐? 법은 아니라도 이거 부도덕한 행위냐?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면 돼. 그런데 연연하면 노예 생활을 하게 돼, 평생. 세상에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다른 집보다도 못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게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에게 손해는 안 끼친다. 세상에 크게 비난받을 짓은 내가 같이 사니까 그거는 피한다. 그건 하고 싶더라도 조금 자제를 해야 돼. 그 외에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돼. 내가 20살을 넘었으니까, 내가 자유인이니까 안 가면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부모가 20살이 넘었으면 내가 자유인이 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돼. 근데 부모한테 학자금을 받고 있다, 밥으로도 먹고 있다, 그러면 부모라서가 아니라 부모는 도와줄 의무가 없어. 스폰서야, 그날부터. 부모는 나를 지원해 주는 뭐고, 스폰서면 나는 부모가 아니라 스폰서의 말을 좀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들어야 돼. 듣기 싫으면 독립을 해야 돼. 있으려면 좀 들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장학금 주면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하라고 하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되잖아. 그건 세상의 원리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꿈이 너무 허황하다. 지금부터 딱 정신 차려야 돼. 저런 남자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젊은이들이니까 좀 삶이 좀 산뜻해야 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유롭듯이 타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돼. 나에게 생각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듯이 타인의 생각의 자유를 인정해야 돼. 우리 사회 지금 봐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반대한다고 뭐라 그러더라? 북한 가라 이런 얘기 지난번에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야. 헌법에 뭐가 보장되어 있다? 사상, 이념, 믿음, 신앙, 종교, 자유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죠. 바로 자기같이 내가 독재자라고 막 그냥 공박을 하는 이유가 그런 사고를 갖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유롭도록 보장된 나라, 그게 뭐다? 자유민주주의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젊은이들이 활기가 있지. 딱 태에 갇혀가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유일 이러잖아. 유일 신앙, 유일 사상. 왜 북한이 침체되어 있나? 바로 그 유일 사상 때문에. 창의력이 없잖아. 사고의 자유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효과적인데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침체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웃어야 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나에게 기쁨이다. 알았지? 예, 고맙습니다. 저 스님,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질문지 작성할 때 네. 너무 신나가지고 네. 질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났어요. 그래서 하나를 깜빡하고 못 적었는데 그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렇게 야단 맞고도 괜찮아?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내가 좀 더 하지?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납이 돼요. 근데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되게 저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고 많은 투자를 그러니까 이게 뭐 아웃풋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투자를 하시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아니야. 근데 다 우폭 생각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다 제대로 안 갚으면 뭐라 그런지 아나?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얘기해. 큰일 그거 났네요. 다 빚이야. 절대로 그 투자를 좋아하면 안 돼. 나중에 기대가 그만큼 커져.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로부터 유학까지 지원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기대에 부응 못할까 싶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다 돼. 유학 가서 보면 특히 유학생들은 이렇게까지 외국까지 많은 돈을 들여 왔는데 자기 학위에 대한 부담,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 이렇게 길을 못 펴요. 그래서 부모가 투자한 거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식 사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거는 부모가 망하는지 네 신경 쓰지 마. 오케이? 네 맘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지도해줘. 그런 거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자립을 해라.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받지 말고 자립을 해야지. 그 돈 좀 받았다고 노예 생활하지 마라. 근데 돈 받고 지 맘대로 하는 건 안 돼. 얘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원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가능하면 지원도 받지 말고 간섭도 안 받고 사는 게 좋아. 그게 제일이야. 스님, 그런데 제가 지원은 받았는데 제 마음대로 좀 살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딴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자기가 재정을 벌고 자기가 생존이 자립되어 있을 때는 범법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면 뭐든지 해도 좋아. 딱 전제 조건이 있어. 자립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립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가 아니고 뭐다? 스폰서의 의사를 존중해야 돼. 그게 사람의 도리야. 자기가 지금 휴학해가 시간이 남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먼저 자립을 해야 돼.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부모에게 받으면 부모의 의사를 수용해야 돼. 공부하라고 돈 대줬지 놀아라고 돈 대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놀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놀지만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널 따라다니면 봤을 때도 투자에 대해서 안 아깝다 생각하면 괜찮아.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네 하는 행동을 다 보고 내가 아까운 돈 대줬는데 얘가 이러고 있네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건 속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받았으면 부모라서가 아니고 뭐라고? 스폰서의 의사를 존중해 줘라. 그럼 뭐 완전히 돈은 빌리고 안 갚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지. 네,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 씩씩하게 질문해 주니 좋죠? 네. 뭐든지 막 하세요, 그냥. 반갑습니다, 스님. 네. 저는 긴장하거나 공허한 마음이 일어나면 술을 좀 마시거나 음식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지만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업무나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한 긴장 후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술을 좀 적게 먹으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술이나 음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꾸 제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재미를 찾는다고
그 이완감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 공허하면 술 먹으면 약간 좋아진다고 자기 말로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좀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강에 이상이 없을 수준까지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꾸 뭔가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일이 끝나고 이제 혼자 쉬거나 할 때 그냥 그대로 쉬면 되는데 뭔가 자꾸 술이나 음식에 의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상태 그대로 저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몇이에요? 물어봐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43살입니다. 네. 네.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녁에 애들하고 놀거나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이랑도 놀기도 하고 남편과 얘기도 하는데 또 이제 혼자 있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정주부 그러니까 가정주부라는 걸 가정일만 한다 이런 네. 뜻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직장까지 다니는데 혼자 있을 시간이 내가 볼 때는 무슨 직장을 다니는데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어도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 자고, 아니면 남편 자고, 혼자 이제 밤에 1시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은 그 정도입니다. 네, 네.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자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좀 뭔가 재미를 추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거를 찾고 싶은 생각도 자꾸 들고. 아니, 혼자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데 뭔가 재미를 찾는다는 바람 피우는 것밖에 더 있어요. 다른 게 뭐 있겠어, 더. 남편한테 만족을 못 해요? 아니, 그냥 우리 정문직설이니까 깨놓고 그냥 얘기하자고. 아닙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만족한데 어떻게 허전할 시간이 있어요. 네, 부족한. 제가 밖에서 듣고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남편한테 네. 고백을 해, 고백을.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고 피곤한데도 밤에 좀 허전하다. 그런데 이건 네 탓 아니라 내 탓이긴 하지만은 내가 허전해서 이걸 술로 이렇게 때우는 게 있는데 당신도 바쁘지만은 지금 내가 좀 허전하고 이러니까 이 늦바람 나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나 좀 챙겨줘. 한눈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 좀 챙겨라. 나 위험한 상태야. 이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애교를 좀 하면 어때? 남편한테만 좀 비면 어때? 남한테도 비는데 여보 나 좀 봐줘. 나 요새 힘들어. 업무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여보 등장 밑이 어둡다고 지금 당신 밑에 내가 지금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른다. 그러니까 날 잘 챙겨라. 이렇게 약간 협박도 하고 약간 애원도 하고 한번 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서 이렇게 풀어야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라도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왜 나이 물어보고 했나 하면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술보다는 사람이 좀 덜 위험하다. 건강에 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거든. 부부관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네. 못하니까 남편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자기가 좀 하소연을 해봐요. 근데 그런 공허한 마음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하긴 할 건데 문득 그런 마음이 남편한테 의지하면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줄어들지. 그러라고 결혼해가 사는데 그 용도가
별로 신통치 않나 봐. 그러라고 결혼해가 살지. 혼자서도 뭐 편안하게 잘 사는 나 같은 사람 바로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결혼을 못 되면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그래도 한 사람 사귀가 그렇게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바깥치기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 있는 사람 갖고 좀 더 활용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제일 쉬운 게 지금 남편을 더 활용하는 거다. 제일 쉬운 게. 남편을 활용할 때는 두 가지.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 사정을 내 힘든 걸 그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미쳤다 소리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애원을 좀 해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두 번째 그래도 꼼짝도 안 하거든. 협박을 좀 하라고. 협박을.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른다니 뒷감당 하겠어? 이렇게 협박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관심을 좀 유발시켜서 좀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는데 있는 남편 그거 좀 활용하지 못 때문에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 있는 남편이 활용이 안 되면 이제 뭐 딴 데 가서 찾든지 그건 나 다음에 얘기고 첫째 이제 이걸 먼저 해보고 두 번째 이걸 갖고 남편이 협조를 잘 안 해주고 또 남편이 협조를 해줘도 잘 이게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약간 정신적인 질환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신과에 가서 뭐 한다.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돼요. 위험해요. 40대 이 50대 이 사이에 이 공허함이 생기면 이게 이제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킬 아무런 그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럴 때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공허함을 채워주면 사람은 이 빈자리 때문에 가게 된다니까. 그런 무슨 막 욕망을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같은 것도 그럴 때 이제 이 종교라든지 어떤 이런 뭐 행복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걸 극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이열치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허함의 끝장을 봐버리는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 안 그래도 공허한데 그러니까 직장 휴가 내고 4박 5일 명상할 때 혼자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어디 딱 혼자 가서 이 인터넷으로 연결해가 우리가 명상할 때 안 그러면 수련회에 와서 4박 5일 완전히 혼자서 자기 혼자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허하지 않는 사람도 힘들어. 근데 공허한데 더 공허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 치유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방법이 명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것도 눈도 감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오직 자기 하나만 딱 직면해서 5일을 버티면 뭐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든지 끝까지 하면 상당히 치료 효과가 있다. 더울 때 자꾸 덥다고 에어컨 켜지 말고 더 더운 데 가가지고 좀 있다가 나오면 저는 뭐 여름에 덥긴 더워도 못 견디겠다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47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뭐 선풍기를 켜면 온풍기가 돼 있고 이런 어떤 물건도 내가 손으로 만진 물건 다 뜨끈뜨끈해요. 그런 데서 한번 경험하고 오면 뭐 30몇 도 이런 거는 뭐 좀 덥긴 더워도 뭐 몸이 느끼는 건 더워도 그건 뭐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 없어져 버리는 거.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몽골 가서 밤에는 마이너스 33도, 낮에는 30도, 마이너스 30도. 그 몽골 그때 뭐 한파가 밀어닥쳐가지고 양떼들이 죽고 해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가서 지냈거든요. 진짜 오줌을 누면 뭐 밑에서부터 얼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데서 견디다가 오면 경험하고 오면 또 우리가 북한 난민 돕는다고 중국 이 연변에서 좀 생활하다가 오면 뭐 한국 추위는 추위도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이열치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명상을 통해서 더욱더 혼자 있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경지를 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 뭐 술을 조금 먹고 뭐 홀쭉홀쭉 해가 하고 뭐 저녁에 잠잘 자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건 자칫하마다 알코올 중독이 걸릴 위험이 있고 나중에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은 뭐 조금 먹는 것 정도까지는 뭐 세상에 사니까 제가 뭐 그럼 줄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혼까지 했고 하면 첫째 남편을 최대로 활용할 것.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 세 번째는 명상 수련에 참가해서 이열치열로 극복을 해볼 것. 이렇게 제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전함 공함은요, 병입니다, 엄격하게. 이게 남편하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치료법이다? 응급치료법이에요. 결혼해가 살아도 이 병은 공허하고, 이 마음의 공함이 없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공허함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술 한잔 먹고 해소되듯이. 그러니까 먼저 뭐 수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있는 사람 활용해서 있는 약 갖고 먼저 사용해보고, 약 효과가 별로 없으면 의사하고 만나가 새로운 약을 처방을 받고, 자, 그렇게 먼저 해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예, 스님,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마음 상태라든지 제 그 상태를 나누는 거에 매우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것도 느꼈고, 그거를 남편을 붙들고 마음 나누기를 해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남편하고 얘기하면 남편이 똥단지 같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걸 탁 듣고, 우리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심각하구나, 내가 좀 보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는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쓸데없이 왜 또 뭐 누구한테 들었나, 법률 선생님한테 들었나, 그 중이 왜 남 부부가 관계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자기가 설적 시도해보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거기 요구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행복학교 여기 나오잖아, 그죠? 여기 등록해가 다른 사람하고 맘 나누기 연습을 먼저 좀 해요. 그러면 이거 술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뭐 남편 도움 필요 없이 여기서 내가 스스로 극복하면 되고, 이 맘 나누기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게 대화를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대화할 줄 모르거든요. 대화를 어떻게 한다는 걸 좀 배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그런 방식으로 마음 나누기에 이 행복학교에서 배운 대화 방식으로 남편한테 터치를 하면 대화가 용이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형제도 없고 외동으로 지내와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랑도 사이도 안 좋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몇 학년이에요? 고3이요. 고3? 네. 원래 시험 칠 거야, 안 칠 거야? 네, 수시 합격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예요. 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학 등록해놓고 예. 시험 쳐서 합격했다니까
그럼 대학 등록해놓고 문경에 와서 1년간 등록하자마자 휴학계를 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경에 와서 1년간 행자를 하세요. 한 100일간 행자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또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한 100일간 인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그 다음에 대학을 다니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늦어진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마음이 잘못 형성되면 비록 내가 기술을 익히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외로우니까 연애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금방 좋아져 버려. 눈이 어두워 안 보여.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 도저히 못 살 사람. 그럼 또 헤어져야 돼. 헤어지면 또 거기다가 애까지 낳고 헤어지게 되면 또 나하고 똑같은 경우를 또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나는 이런 업을 받았지만은 이런 업을 내 대해서 딱 끝내야 돼. 그래서 아빠 문제도 아니고 그분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엄마 아빠도 다 나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걸 원망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렇든 저렇든 내가 태어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고 그래 항상 기도를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불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내 부모에 대해서 미움, 원망을 갖게 되면 그거는 엄마 아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굉장히 일종의 뭐랄까 긍지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해야 돼.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이만큼이라도 키워주셨다.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의 마음을 내는 기도를 해야 돼. 첫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마음을 낸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이미 이 까르마, 업이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고등학생은 깨달음장 못하거든. 졸업 딱 하면 이제 깨달음장 하고 그 다음에 행자 들어가기 탁 깔았다 하더라도 이 몸에 이 무의식 세계에 뺀 습이 안 벗어나. 그래서 100일기도 행자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잘만 하면 자기 이 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려워져. 결혼하면 또 아빠를 미워하듯이 엄마 미워하듯이 또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거기 또 애가 낳게 되면 애가 또 골칫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고 지금 벌써 혼자 있고 이러면 바로 우울증 증상이거든. 이게 병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게 심해지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져. 대학 1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막 고3만 아니랐으면 학교 휴학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제 뭐 대학이미 다 됐다니까 등록 딱 해놓고 학교 마칠 때까지만 적당하게 다니고 기도는 지금부터 내일부터라도 하면 좋고 그렇게 해서 딱 각오를 하고 아까 여기 질문한 사람 들었지? 이럴 나이 이게 문제고 저럴 나이 저래 문제고 이래도 문제 저래 이래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럼 저 사람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앞으로 큰 문제예요. 그런 인생의 되풀이에서 내 스스로 어떻게 인연을 지어가 내가 여기서 왔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자세에서 이제 18살 넘어가잖아. 졸업하면. 그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래. 아버지가 뭐 난리가 피우고 하더라도 더 이상 남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지금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이걸 여기서 막아야 돼. 이게 벌써 하면 심해져가 이게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 진짜 만성화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늘 자살 사이트 같은 거 보고 싶고 이제 거기에 유혹을 느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탁 한 생각 내서 살아야 됩니다. 더 질문할 거 있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주위 친구들한테도 벽을 쌓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약간 거부감 그런 것도 있고 친해지고는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선 친해지고 싶은데 선뜻 내가 안 다가가지고 누가 먼저 항상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수련을 하세요. 그 지금 맘먹는다고 잘 안 돼요. 그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제 대학 들어가면 남자친구나 선배나 남자가 좋은 남자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늘 말을 먼저 못 꺼내.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다가와서 날 좋아해 주기를 바라다가 놓치고 이래가 이제 상처 있고. 근데 또 엉뚱한 게 또 나한테 와서 또 잘해주면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불행이 뻔히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 휴학하고 정진을 해라. 만약에 90%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도저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질문 잘했어요. 오늘 질문 한 것만 해도 이미 그렇게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잘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고 그런데 속에서는 불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저한테 욕하는 애들 이렇게 있으면은 막 속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행을 해서 이 자기 이 속에 있는 쌓여 있는 것을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인 게 뭐 내가 성격이 온순해가 소극적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고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고 제압하고 싶은 걸 제압하고 이게 내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데 현실은 그렇게 내가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봐야 저 사람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망설여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 벌써 위험도는 절반 없어져 버립니다. 말하는 즉시 이미 벌써 절반은 나간 거예요. 혼자서 얘기하는 1대1 상담으로 대중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벌써 많이 업장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 불교는 어떤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까르마를 갖고 있든 우리는 이 까르마라는 것은 전생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주팔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되어진 거다. 형성되어졌다는 말은 소멸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진해 봅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